이미 고졸로 살기로 했다면 이 영상 당장 끄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직 시간과 기회가 조금은 남아있고 편입 등을 통해서 학벌을 그레이드업 해볼 생각이 있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왜냐면 전생이 기억 안 나거든요. 학벌이 아직도 왜 중요한지, 그리고 반대로 학벌이 낮아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멘토로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파레토 법칙 다들 알고 계시죠? 사회구조의 20%가 80%의 소득을 나눠 갖고 20%의 소득을 80%가 나눠 갖는다. 그럼 도대체 상위 20%의 사회구조 피라미드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까요? 한때 사업으로 잘 된 사람들, 이른바 흑수저인 분들이 성공 사례를 들고 나와서 대학은 쓸데없다는 얘기가 유행처럼 번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가 또 쏙 들어왔습니다. 왜일까요? 사업을 해서 정말 잘 되는 사람은 극소수고, 사업을 해보겠다고 작은 구멍가게 열어서 장사 시작한 소상공인들은 지금 전부 다 폐업했습니다. 그 사람들 없는 돈 전부 다 끌어 모아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폐업하고 빚만 떠안고 시간, 돈 둘 다 버렸어요. 근데 그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간 친구들 지금 어떻게 살까요? 코로나, 불경기 상관없이 급여 따박따박 받으면서 잘만 살아갑니다. 여러분, 학벌이라는 건 단순한 간판이 아니라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체중계 같은 거예요. 경희대 나왔으면 중경외시, 듣보잡 나왔으면 말 그대로 듣보잡인 거죠. 만약 자신이 장사를 넘어서 사업으로 키울 자신이 있고 그걸 진짜 잘할 자신이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안정적인 급여를 받는 구조 안에서는 먼저 체급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 체급은 애석하게도 학벌입니다. 물론 요즘 시대에 대학 서열이 절대적인 잣대는 아니에요. 특히 내가 어떤 사회구조 안에 속해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자영업자들이 많은 환경에서는 대학을 어디 나왔는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매출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자영업에서 사업으로 넘어가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바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내가 아는 것들, 내가 경험한 것들을 정량화하고 세분화해서 전달 가능한 지식으로 가공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육이고, 그 교육을 통해서 인재들을 만들어내고 그 인재들이 조직의 규모를 키워주기 때문에 자영업에서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역량이에요. 그런데 고졸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도식화를 해봤겠어요? 엑셀을 다뤄봤겠어요? 무조건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능숙하게 다룰 가능성이 희박한 거죠. 그리고 회사라면 규율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회사는 계속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런 걸 교육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걸 잘 알려주는 게 사실 대학이에요. 물론 예외는 있긴 합니다. 자신이 자영업을 하면서 직접 부딪히면서 필요에 의해서 하나하나 알아가고 그걸 통해서 시스템을 만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자영업 계열은 예외가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학 생활에서 배우는 것들이 사회에서 꽤 많이 통용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대기업들의 개발 직군에서 일하는 분들은 학벌도 중요하지만 실력과 프로젝트 경험이 훨씬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고졸이거나 듣보잡 대학교를 나왔어도 스타트업에서 시작해서 생존 감각을 키우는데 더 시간을 많이 쓰신 분들은 더 훌륭하게 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실력과 경험은 물론 학벌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그 무기를 갖추기까지는 엄청난 비용과 리스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서연고, 서성한 등 학벌 구분이 여전히 사회적 기준으로 작용하고 그 부분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취업 시장에서는 여전히 학벌이 첫인상 필터로 작용하고 있고 주변 네트워킹도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학을 수능으로 가든 편입으로 가든 시험에 붙기 위해 노력한 심리적 요인이 사회에 나와서 굉장한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마음가짐보다 훨씬 깊은 주제입니다. 높은 학벌을 갖춘 학생들의 공통적인 심리적 특성을 보면 성취 동기, 자기 조절력, 스트레스 관리 능력, 회복 탄력성 등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핵심 심리적 요인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회사에 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성과를 내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기업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했겠습니까? 그런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확률적 사고를 하는 것 뿐입니다. 당신이 고졸이지만 물론 잘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일단 너보다는 대졸 애들 먼저 볼게. 서영고 중경외시 애들 먼저 볼게. 왜냐면 너 놀 때 얘네 피땀 흘리면서 공부한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먼저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이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우리나라 교육비의 기형적 구조입니다.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 사교육비는 늘고 있어요. 2023년 기준 1인당 사교육비가 고등학생 기준 75만원, 강남권에선 180에서 300만원까지 하는 통계가 있어요. 이거는 대학이라는 출발선을 위해서 부모 세대들이 감당하는 어마어마한 투자입니다. 그만큼 사회가 여전히 대학 학벌에 프리미엄 타이틀을 부여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대학은 절대적 정답이 아니지만 당신이 아직 10대 혹은 20대 초중반이라면 저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황금기라고 봅니다. 그 기회는 증명의 수고를 줄이고 더 많은 선택지를 주며 더 넓고 높은 인맥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들을 열어줍니다. 지나고 나보면 대학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시기에는 정말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에게 만약 그 기회가 아직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절대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학이 정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굳이 부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학 입시나 편입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고정 댓글 남겨주시고요. 학점코치 왕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